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고착화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거고, 구축은 그냥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이 가격이 어쩔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며 올해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은 작년 부동산 시장,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저는 신사임당 채널을 그때도 2024년도 전망을 해드렸었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그때도 이미 얘기했었어요. 이제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라고 했는데, 와, 그렇게 초양극화를 예상한 저조차도 이렇게 양심 없이 강남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은 미쳤어요. 작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작년에 반포 신축 아파트가 50억 돌파 신고가입니다. 이제 반포 국민평형 33평 기준으로 50억 시대를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지나서 55억 하다가 다음에는 60억 이렇게 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여기는 1, 2억씩 올라가잖아요. 5억씩 뛰어버려요. 그런데 막 이제 기사도 찾아보다 보면 이제 등기 떴거든요. 그 60억 등기 친 사람이 80년대생이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대출이 1원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 등본 보면 갑구가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가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 대표 이제 채권 최고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을구가 깨끗하대. 야,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 건가라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사항이 어느 정도 답이 있는데, 일부에서 결국 자꾸 인구 감소를 강조하고 지방 소멸 얘기하고 하다 보니 다 서울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산가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60억이라는 돈을 벌 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 피 같은 돈을 부동산에 대출도 하나 없이 몰빵을 할 때는, 그러면 그만큼의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냥, 아니면 거꾸로 진짜 돈이 많아서, 아유 뭐 너에게 수익률 상관없고 그래도 아파트, 그래도 반포 신축 좋지, 그냥 그렇게 갔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자산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안 퍼지는 거죠. 점점 더 집중화가 되고 뾰족하게 움직이다는 게 2024년도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강남 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반포 집값 쫙 올라오고, 압구정 그 오래된 아파트도 막 이제 30평대가 50억 넘겨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지금 대치동, 개포동, 잠실 나쁘단 게 아니거든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대치동 팔고서 반포를 못 가. 예전엔 격차가 이렇게 많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확 나버리니까, 왜 우리가 저평가야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봤을 때 웃기죠. 반포는 아예 넘사벽이니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대치동만 봐도 야, 가치컷이 30억이 넘어가. 이게 뭐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저 반포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요.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도 정고점을 돌파한 단지가 있긴 하거든요. 정고점 21년도에 최고 21억까지 갔었던 단지가 이제 22억을 돌파한 단지가 있어요. 다만 아주 일부입니다. 마포구에서도 아현동의 신축, 성동구에서도 이제 옥수동의 신축, 물론 성수동에 있는 뭐 그런 데들 약간 논외니까 거기 강남보다도 비싼 초고가 단지들이 있어요. 걔는 논외로 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22억 최고가 딱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마포 성동구의 다른 단지들은 아직 정고점 회복도 못한 데도 있거든요. 정고점이 20억이었는데 그것도 회복 못한 데들도 있는데, 그나마 일부 단지가 정고점 1억 돌파했을 때 지금 반포, 압구정은 그냥 10몇 억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이제 초양극화라는 표현으로 이게 담길 수 있는 얘기인가?
이제는 시장이 파편화돼 가지고 그냥 개별성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강남이냐 아니냐 그리고 마용성이냐 아니냐 그냥 서울이냐 아니냐 수도권이냐 아니냐 등급별로 따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이는 게 2024년도 시장이었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요. 근데 2024년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2025년도는 이게 더 심해질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2025년도 관련해서 우선은 수도권 여기서도 서울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5년도 시장이 상저하고라고 봐요. 일단 상반기는 아무래도 요즘 탄핵 정국으로 갔다가 아무래도 이제 워낙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책 출간할 때 출판 시점을 좀 미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있긴 있었어요. 너무 안 팔려요. 경제 경영 도서가 지금 다 초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한 분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을 때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들 아마 분명히 이 영상에도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부동산을 얘기한다.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부동산이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러는데 그런 인식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적다는 거고 아무래도 거래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상반기는 서울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울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저하고라고 했잖아요. 하반기는 매우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는 전 2026년도부터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공급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공급량이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3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그래도 일단 핵심은 얘기했을 때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는데 근데 2026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1만 건대로 갖다 확 줄어들어 버려요. 아무리 높게 잡아봤자 2만 건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추산치들 보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서울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들이 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럼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코인은 잘 모르지만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영상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반감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반감기가 온다. 희소성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가치가 더 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명확하게 공급량이 통계적으로 보이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공급이.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되게 높은데 2024년도에 신조어가 얼죽신이라고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건데 신축을 원하는데 신축 공급이 박살이 나네. 어떻게 될까? 올라갈 것 같네? 라는 기대의 심리가 이제 저변에 깔리거든요.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언제 사나요? 미리 사는 거죠. 지금 막 코인도 조금 흔들린다. 주식도 미국 주식도 요즘 막 좀 흔들리는 주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매집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서울 부동산조차도 여기서 저 정황의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2025년도 상반기 흔들리는 데들이 있으면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을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기회는 상반기라 보는데 근데 상반기는 그래도 워낙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반기는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요.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조기 대선이 오냐 안 오냐. 조기 대선이 됐었을 때 정권이 진보냐 보수냐. 불확실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움직여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5년도 하반기에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전 본격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때 움직일 거라 보는데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앞서서 시장을 이제는 편화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지금도 반포 신축, 압구정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정말 귀하고요. 거래됐다면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자산가들은 딱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은 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강남 가격은 안 흔들려요.
근데 오히려 어디가 흔들릴까요? 지금 당장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용산구는 사실 송파구보다도 비싼 게 용산구예요. 서초, 강남, 용산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마포구랑 성동구인데 마포구, 성동구도 정말 좋은 입지긴 하지만 지금 급매물들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급매물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억 싸게는 아니고요. 한 몇 천만 원 이제 지금 흔들리는 정도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흔들리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나한테는 뭐 강남은 애초에 내가 진입하기 힘들고 그래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이 진입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조차도 나중에 이제 하반기가 되게 되면 올라간다 보고요. 저는 뭐 이제 상급지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강남만 볼 수도 없고 마용성만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저는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일단은 서울이라고 했었을 때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입지에 대한 사항들, 지금 구축 아파트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5, 6억씩 나는 데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얼죽신 트렌드에 따라서 신축이 인기가 있었던 거고 구축도 나중에 따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점점 더 고착화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축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거고 구축은 그냥 그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지 아니면 이 금액에서 이 가격이 어쩔 수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잖아요. 정비 사업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공사비가 뛰어 올라가고 있고 분담 금액이 이제 평균 분담금 5억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현재 15억이야. 근데 신축 아파트는 20억이야. 근데 구축 재건축 하는데 분담금이 5억이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막 10년, 15년 동안 개고생해가지고 신축 됐는데 20억이야? 그냥 5억 더 주고 신축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건축 기대감이 점점 떨어져서 구축 가격들도 떨어지는 거고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게 이제 당연한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급지에 따른 가격 격차가 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가격 격차 나오고 구축 아파트끼리 비교하면 가격 격차 당연히 나거든요. 근데 약간 서울이라 하더라도 노도강 금강구 외곽 지역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당 지역의 신축 가격이 급지가 2단계 뛰어넘어도 그 지역의 구축 아파트 가격이랑 이제 엇비슷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입지 물론 중요한데 신축인 걸 더 선호한다는 거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나 구축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마포구의 빌라 정말 저렴하거든요. 빌라 사세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쉽습니다라고 하면 또 싫잖아요. 마포구의 신축 빌라면 신축 빌라는 사기 온상이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맨날 사기 터지는 게 신축 빌라 막 사기꾼들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양 사기 이래 버리니까 점점 이미지가 더 떨어지잖아요. 날림 공사래 자꾸 이래 버리니까 제 아파트조차도 막 대기업들이 짓는 아파트 뭐 요즘 뭐 순살이 어쩌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름 없는 건설사들이 대충 짓고 떠나는 빌라들은 몇 년 지나니까 갑자기 막 물 새고 막 신축인데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아파트니까 뉴스에 떠요. 아파트니까 뭐 대기업 건설사가 난립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에 이름 없는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들 뉴스도 안 나와요. 당연하니까. 이제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래도 때릴만 하니까 때리는 거고요. 지금 경매 역대급이에요라고 얘기해도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론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강남에 뭐 신축 아파트에 경매 나왔어요 하고 뉴스가 뜬다는 거 자체가 잘 안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게 뉴스화가 되거든요. 강서구 화곡동 빌라 경매 나왔습니다. 뉴스 안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경매 몇백 채씩 있고 계속 유찰되고 막 지금 전세 들어간 사람들 막 그냥 피눈물을 흘려도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언론에도 너무 이게 과장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조차도 당장 여러분들도 안 사잖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
우리가 요즘 신조어 중 하나가 욕세권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욕먹는 곳들이 오히려 더 비싸. 진짜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데들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동네를 가고 싶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지역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싼 것 같아. 이게 정상이냐라고 하는데, 근데 진짜 내가 내 금액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욕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데 관심조차 없어. 그런 상황이 지금 현실이라더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2025년도 시장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지방에 내 집 마련하기 쉽습니다. 지방 신축 아파트 너무 싸요. 할인 분양이에요. 지금 계약금 10%가 아니라 계약금 5%만 들고 와도 나머지 뭐 중도금 무이자도 해준다고요. 우선 뭐 경품을 준다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거 지금 서울은 경쟁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가점이 60점대도 쉽지 않아요. 거의 70점대로 갔다가 가고 지금 이제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렐라, 청약 나온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방배 5구역보다 더 비싸요. 입지는 방배 5구역이 더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방배 13구역, 14구역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공사비 계속 올라가니까 조합원들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조합원들이 막 이득을 편취한다. 건설사들이 사탄이다. 이게 아니라 건설사들 지금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그 당위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보세요. 지금 10대 메이저 건설사들 영업이익률 수치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은행이자도 못 보는 곳들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건설사들 진짜 힘듭니다. 왜냐면 적자 수주한 곳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합 상대로 갔다가 이제 공사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과 건설가가 엄청 싸우고요. 근데 조합원 입장에서 공사비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올려주게 되면 그게 분양가로 또 전가시키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냥 떠안게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주택은 기다린다 해가지고 청약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점 계속 높아질 거고요. 서울에서 여러분 원하는 신축 받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걸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가 예전에도 사람들 고분양가다 뭐다 했는데 기억나시죠? 둔촌주공 저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도 막 조합한테 돈 먹었냐? 역시 조합 대변인 너 재건축 좋아한다고 자꾸 일반 분양 둔촌주공 살리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둔촌주공 84 타입 분양가가 1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3억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금액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 하락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하락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시장이 이제 파편화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는 강남 신축 아니면 서울의 신축 여기가 빠진다는 얘기인가? 곰곰이 논리 구조를 잘 따져보면 그게 아니란 얘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딘가를 잘 생각해 봐서 2025년도 상반기 기회를 잘 잡아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